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등으로 파란만장했던 20대 국회가 이제 반환점을 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어제 전반기 국회의장으로서 2년 임기를 마친 정세균 전 국회의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장님.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오랜만에 저희 스튜디오 찾아주셨습니다. 예, 드리는데요. 그간은 예. 좀 제가 직접 나오긴 좀 힘들었죠. 예. 그런 사정이 있었던 거 저희들이 잘 알고요. 자, 2년이라는 시간 금방 훌쩍 이렇게 지나버렸습니다.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습니다. 입법부의 수장 역할 정말 만만치 않은 걸로 국민들도 알고 있거든요.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뭐 지난 2년 동안 너무 큰 일들이 많았잖아요. 지금도 뭐 큰 일이 진행 중입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참 힘들었죠. 그래서 어제 이제 무거운 직을 내려놓으니까 한편으로는 참 홀가분하니 좋아요.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하고자 했던 일들을 다 못했기 때문에 아쉬움 또한 남아 있습니다. 그래요. 욕심이 너무 많으셨던 거 아닌가요? 예, 어제 마지막까지 드루킹 이 특검 법안 요청을 하셨잖아요. 그랬죠. 대단히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예, 마지막 날까지 일을 하셨습니다. 예, 뭐 아주 이제 그래도 여야가 약속을 했던 일이니까 사실은 다른 약속을 야당 쪽에서 지키지를 못했죠. 제가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국회가 결의안을 좀 내도록 요청을 했고 그렇게 합의를 했는데 결국은 그 내용에 여야가 합의를 못함으로 해서 그 약속을 야당이 지키지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 관련해서는 약속을 지키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마지막까지 잘 챙겼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퇴임 기자회견 하실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 일 이렇게 꼽으려 하면 당연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당시에 입법부 수장으로서 어려운 상황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그때 당시 상황 한번 떠올리면 지금 어떤 생각이 드시고 정말 잘 수습을 했다고 보시는지 어떻습니까? 예, 한마디로 참담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좀 안도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이제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거든요. 그것은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인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죠. 그것이 네 편이냐 내 편이냐가 중요하지 않고 이제 이 정치권이 이 전체적으로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상황으로 봐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다가 헌정 중단 사태, 또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국정 공백, 뭐 사실 그 손실을 따지자면 천문학적인 수치가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제대로 잘 관리하고 수습해서 법과 제도와 절차에 따라서 민주적으로 잘 관리하느냐, 아니면 이제 그것 때문에 혼란과 분열과 분란과 분쟁이 유발되느냐 하는 것은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참 불행한 일이지만 그래도 국회가 중심을 잡고 잘 수습했다. 그리고 이제 헌재에서도 잘 해주었고요. 물론 이제 그 1,700만에 달하는 촛불 시민들의 뜻을 국회도 그렇고 헌재도 그렇고 받들지 않을 수 없었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런 힘이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국회라고 하는 데는 이제 국민 뜻과 동떨어진 결정을 할 때가 많거든요. 지금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결국은 의석수가 국회의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의석수와 그 분포를 보면 사실은 탄핵이 가결된 것은 아주 굉장히 뜻밖의 일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민의 뜻을 잘 받들었다. 그 점은 저는 평가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그때의 기억들을 떠오르는 국민들이 있을 거예요. 얼마나 고뇌에 찬 결의를 각각의 국회의원들이 분명히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장께서는 이제 그 국회의장 의장석에 앉으셔가지고 수없이 많은 의사봉을 이렇게 두드렸을 텐데 각 법안마다 이 무게감이 달랐을 것 같고 물론 탄핵 때는 더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년간 지나고 보니까
또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의장으로서. 예. 어떤 일이 기억이 나십니까? 이제 몇몇 법안, 꼭 필요한 법,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에도 그 국민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던 그런 최저임금과 관련된 그 후속 조치 그런 법안 또 꼭 뭐 이제 노사 관계없이 아니면 국가적으로 필요한 입법에 성공할 때는 이제 보람을 느끼죠. 이제 그거야 입법 보니까 그런 일이 사실은 자주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제 제가 너무도 당연한 건데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근데 뭐 그 입법에 성공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특히 이제 여소야대 상태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2년 동안 의장직에 있는 동안 계속 여소야대였으니까 예.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소야대였으니까요. 그런데 큰 일은 아닌데 제가 취임하면서 우리 그 노동자들의 고용의 질을 좀 높여야 되겠다. 그래서 국회가 좀 솔선하는 방법이 없겠냐 해서 국회 청소 노동자들이 이제 그 용역직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걸 국회직으로 정규직화하는 약속을 했어요. 예. 사실은 뭐 제가 그분들이 유권자는 아니니까 그런 걸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뭔가 국회가 국민 전체적으로 볼 때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다고 해서 약속을 했는데 예. 이제 아주 힘들게 그 일을 달성을 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청소 노동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엘리베이터라든지 다른 기술직으로도 이게 이제 확산이 되고 있어요. 저는 이제 한꺼번에 뭘 너무 과욕을 부리는 것보다 잘 챙겨가면서 예. 무리 없이 예. 그리고 부작용 없이 이게 순차적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처음에 청소 노동자들은 한 211명 정도였는데 예. 지금은 한 290명 정도를 정규직화를 했죠. 그래서 그것이 저로서는 예. 매우 그 보람이 있는 일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정말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거창해 소위 말해서 그런 법안 통과를 말씀을 하실 줄 알았더니 그 말씀하시니까 그런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얼마나 고맙게 생각할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예, 그분들이 아주 좋아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 주례 여야 원내대표 그렇죠. 회동하잖아요. 예. 매주. 그러면 저희들도 이제 언론에서 마음 졸여 봅니다. 제가 박수 소리를 내면서 조금 돌아서고 끝났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야 협치 이야기인데 우리 국민들이 항상 바라는 부분들, 국회의원들의 어떤 싸움을 하지 않고 좀 화합하는 모습. 글쎄요, 정당은 싸울 수밖에 없다고 그런 혹자는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원하는 어떤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지적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협치는 정말 어려운 겁니까, 의장님?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그게 그 우리 정치 문화가 아직 그 협치의 준비가 덜 돼 있고 또 협치하는 문화가 성숙돼 있지 못함으로 해서 이제 많은 노력을 하죠. 예. 그리고 또 필요하다고 느끼면서도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 협치를 하는 것이 우리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길이고 또 정치인 개개인이나 정당에게도 오히려 유리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예. 사실은 이제 야당은 막 싸워야 국민들이 박수를 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협치를 하면 마치 뭐 야당이 아닌 것처럼 또 여당은 일방통행을 해야 자기 지지층으로부터 박수를 받는데 뭔가를 내주면 좀 유약한 것 같은 이제 이런 이 기준이라고 할까 예, 관점 예.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정치인들이 이렇게 대화와 타협의 의회주의를 잘 실천해도 그래도 국회의장도 되고 정치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다 예.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비교적 제가 대화와
타협에 능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그런 식의 정치가 국가나 국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예. 제가 이제 그걸 실천하는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저희 그 후배나 동료 정치인들에게 봐라, 예. 그 이렇게 대화하고 타협하고 꼭 싸우지 않고 막말하지 않고 또 말 바꾸기 안 해도 그래도 저 전라북도에서 정치를 하다가 종로에 와서 선택받을 수도 있고 또 의장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런 얘기를 제가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아마 이제 그래도 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 예. 그리고 더 좋아지도록 저희 같은 그래도 선수가 많은 중진들이 예.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최근에 국회 파행 사태 때 그 의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세비 반납하셨잖아요. 예, 그랬죠. 예, 국민들이 많은 그때 또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의장님으로서 다른 후배 의원께서 따라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이제 좀 그게 이렇게 됐어요. 예. 제가 예. 뭔가 좀 자극을 주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물론 정치인들은 입법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노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지역구 활동도 하고 선거구 정당 활동도 하고 또 법안 같은 거 만들고 뭐 공부하고 그런 일을 하니까 그렇죠. 국회가 설령 잘 안 돌아가도 예. 일은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무노동 무임금 난 노동하고 있는데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안 되고 국민의 입장에서 봐라. 국민의 입장에서는 입법 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면 입법부가 그건 노동 안 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제가 뭔가 좀 자극을 주고 싶고 너무 그리고 4월 한 달 허송하고 5월도 그렇게 해서 그렇죠. 전반기에 해야 될 일을 예. 못하고 끝내는 게 예. 그때는 좀 화가 났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저 속된 말로 그냥 질러버렸죠. 그랬는데 예. 공교롭게 제가 세비를 반납하고 그 다음 날 정상화가 됐어요.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다른 자극제가 후배들이 됐네요. 예. 따라할까 하다가 예. 이제 정상화 됐으니까 반납할 일이 없어져 버렸죠.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이 국회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겁니다. 예. 그래서 예전보다 많이 특권 의식이 사라졌다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제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좀 국민들이 좀 원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국민들께서는 이제 여전히 특권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것도 의원들을 한 명도 끼지 않고 전원 외부 인사로 했거든요. 그래서 특권이 무엇이 있는지 아무리 찾아도 특권이 별로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특권이라도 내려놓는 일을 다 했죠. 예. 아직 뭐 완결은 못했습니다만은 그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에서 지적한 것에 한 80% 정도는 제가 실천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는 특권이 여전히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우리 정치인들이 특히 의원들이 태도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태도를.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군림하는 자세를 보여서는 안 된다. 예.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항상 나가면 그러면 국민들께서 겸손하게 저 일꾼들이 주인을 섬기는구나 그런 마음이 드시면 예. 특권 내려놓기 아니라 너희들 이런 권한도 더 줄게 예.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정말 국민들을 섬기는 노력 그런 태도 예. 그런 문화를 성숙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예. 의장으로 계시는 동안은 이제 무소속 신분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예. 민주당으로 돌아오시는 거고요. 네. 예. 이제 뭐 다시 이제 또 이제 민주당 복당 신청서를 내야 됩니다. 아직 안 내신 건가요? 예, 오늘 아직 바빠서 못 예.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의장으로 계시다 보면 아무래도 여당이잖아요. 아무리 무소속이지만 또 손이 예. 안으로 굽는다고 여러 가지 법안이랄지 어떤 의정 활동에 있어서 요즘 중립성을 좀 정말 지키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좀 이렇게 스스로 컨트롤하셨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아주 노력을 많이 했죠. 뭐 사람이니까 팔이 안으로 굽을 수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된다고 보죠. 그래서 국회에서 협상을 할 때나
의사 진행을 할 때, 그러니까 제가 매주 월요일 날 네 분의 원내대표를 모시고 회의를 함께 하면서 거기서 이제 이런저런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때는 사실은 저는 여당 원내대표에게 여당이 더 양보해야 되는 것이다. 내가 옛날에 여당 원내대표를 했는데 그때 나도 이렇게 했다. 이제 그렇게 노력을 했죠. 노력을. 그런데 이제 이렇게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협상을 할 때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과는 별도로 예를 들어서 무언가 국정이 잘못되고 있다든지 행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을 때 그것을 지적함에 있어서는 눈치를 보아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취임하자마자 아까도 그 화면에 나왔습니다마는 몇 가지 쓴소리를 함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 여당으로부터 아주 굉장히 그 저항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도 그것은 의장이 해야 될 일이다. 그때 제가 의장을 스피커라고 하지 않냐. 왜 그렇죠. 체어맨이나 프레지던트라고 하지 않고 스피커라고 하느냐. 그것은 국민을 대신해서 말하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마땅히 해야 될 말, 해야 될 일을 국회에서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그럼 누구라도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하면 의장이 안 해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안 하고 있으면 의장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도 저는 그때 제가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픈 대목일 수도 있습니다. 개헌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난 24일 국민들이 글쎄요 어떻게 좀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만의 표결 물건 부결됐습니다. 정부 개헌안이 이제 물 건너가는 상황인데 글쎄요 30여 년 만에 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습니다만 야당 쪽의 반대로 이렇게 결국 무산이 됐는데 의장님 생각에 아직까지 개헌의 불씨가 살아 있다고 보시는지 만약 이걸 살리려면 또 의원들이 어떤 노력을 여야가 좀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당연히 불씨는 살아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개헌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 벌써 10년 전입니다. 2007년부터 시작이 됐고 18대 국회 때부터 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국회의장들이 준비를 해왔거든요. 그렇죠. 아니 10년 동안 준비했는데 준비 잘 돼 있죠. 그리고 특히 20대 국회 들어와서는 1년 반 전에 개헌 특위를 만들어서 지금 6월 30일까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정당의 지도자들이 결단만 하면 될 수 있을 정도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단을 하지 않고 당리 당략 때문에 개헌 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했기 때문에 개헌에 성공하지 못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도 제가 국민 여론조사를 해보았더니 뭐 압도적인 다수가 개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곧 되겠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국민들께서 이제 확신을 못 하고 계신데 이제 의원들의 90%가 개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어떤 내용으로 해야 되는지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빠르면 금년에도 개헌은 이루어질 수 있다. 올해 안에 될 수도 그렇습니다. 있다. 그리고 불씨가 아니라 아직도 개헌의 불꽃이 살아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차 글쎄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지금 남북 관계를 본다면 더 그렇습니다. 국회가 할 일은 더 많다. 그런데 이제 후반기 원 구성, 상임위원 구성도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의장단이 공백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부나 국회 쪽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의장님. 이제 정부는 사실은 뭐 지금까지는 북한 핵 문제라고 하는 뭐 정말 아주 굉장히 힘든 과제를 안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민생 문제는 조금 결과적으로 소홀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6월 12일 북미 회담이 잘 이루어지고 평화 체제까지 갈 수 있기를 정말 희망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돼야 되죠. 될 거라고 믿고 있고 그래서 그 일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이제는 정말 민생 챙기는데 정부는 이제 올인해야 된다.
지금 민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거든요. 그러고 국회는 이제 싸울 일 있으면 싸우더라도 다른 한편으로는 일하면서 싸워야 된다. 일하면서. 이게 국회가 싸우지 않는 것은 비정상이에요. 원래 그게 정치는 시끄러운 것이고 여야는 싸우는 거예요. 그게 뭐 무슨 뭐 이 나쁜 의미로 그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길이 옳은 것인가를 놓고 서로 의견이 다르면 그걸 서로 이제 토론하고 그게 바로 싸우는 것이죠. 만약에 야당이 그냥 옳소 찬성이하고 손들어 주려면 그 야당 없애버려야죠. 그러니까 당연히 시끄러운 것인데 그 일은 그 일대로 하더라도 법안 심사는 해야 된다. 지금 국회에 9,500건의 법안이 심사를 대기하고 있어요. 이 국회 들어와서 지금까지 3,500건의 법안을 처리했거든요. 9,500건이 대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싸운다고 그래가지고 그건 놔두고 그러면 안 되고 그 심사는 하면서 이제 정쟁을 하란 말이죠.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자, 많은 분들이 이제 의장님이 2년간 의장으로 계시면서 힘쓰신 것까지는 이제 박수를 보낼 수 있는데 이후에 또 어떤 행보를 할지 궁금해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더 큰 대한민국을 위해 100위 정도는 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상 이 내리 육선하신 분도 거의 없잖아요. 이후에 어떤 행보를 하실지 계획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네, 우선 제가 그 종로구 출신 국회의원인데 지난 2년 동안은 지역구에서 활동이나 소통이 좀 부족했어요. 그걸 이제 빨리 정상화하는 일. 그리고 이제 우리 정치가 문화도 바뀌어야 되고 정말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런 이 성과를 좀 꼭 내고 싶었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좀 품격이 떨어지는 정치가 자꾸 흥행하고 있어서 어떻게든지 품위 있는 정치. 그래서 정치 발전을 위해서 제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다. 또 대한민국이 미래가 있으려면 좋은 정치인들이 많이 출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정치인들을 발굴하고 밀어주고 제가 해야 될 일이 너무도 많고 또 보람이 있을 것 같아서 아직 지금 저는 가슴이 설렙니다. 알겠습니다. 자,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저희들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세균 전 국회의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